친해지길 바래 여야 절친 노트. 오늘은 군사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출신인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합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 호우 문자 오듯이 자주 오거든요. 근데 국방위 차원에서 이거 좀 대책 좀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 의원님? 예, 우리 합동참모부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사실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두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예.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헌재가 이야기한 것도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형태로든지 자제 혹은 제한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북구로 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그러니 대북 전단지. 우리가 좀 자제시킴으로써 북이 우리한테 그걸 보낼 수 있는 근거를 없애자 하는 이제 야당 쪽에 이제 입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우리 이제 국방부 합참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정밀 사격 타격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안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고민되는 거는 이제 곧 북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사실은 한 2, 3천 개씩 띄우는데 4, 50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풍이 불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더 많이 오겠네. 한 2천 개씩 띄우면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좀 막자 이런 거고 저희는 좀 일단 박상학 씨 등이 지금 뛰어봐야 북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자제하고 있는데 좀 자제할 수 있는 기간에 뭔가 해법을 찾자는 입장입니다. 자, 봅니다. 의원님. 여당에서도 원점 타격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더 큰 도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진짜 오물풍선 때문에 인명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뭔가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뭘 생각하고 계세요? 이 야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정말 이제 인명 피해가 있을 때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심정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존경하는 유용원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쭉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체계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몇천 개가 넘어오는데 개풍군 뭐 개성 그쪽에다가 이제 원점 타격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개성 그 산 밑에 또 그쪽에 군사 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연한 그 문제 해결의 태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러면 야당 생각하고는 현실적인 대안은 뭐죠? 그러니까 경고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보낼 수 있는 시즌이 지났지 않습니까? 남동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군사 당국자 회담이든 대화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 부득이할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뉴얼을 있는 대로 막 이렇게 지금 발표 내지는 말씀할 때는 아니고 또 한미 간에 해색지대 도발에 대한 그 회의가 간략하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미 통합 방위 체계를 가동해서 이런 문제를 토론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좀 더 자제하고 절제된 대응이 강조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민간단체 21차례 보냈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22차례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상관관계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풍향이 아직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남풍 북풍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를 모색해볼 시기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저희가 우리 당에서 말씀드리는 그 사격을 해서 다 떨어뜨려라 하는 거는 뭐라도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서울 시내에서 총을 쏘라 대공포 사격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포럼 행사 자리에서 제안한 건데 5060, 50대 60대 군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게 처음 보도됐을 때는 군대 다시 가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아주 건강한 희망자에 한해서 현역 국민 보수로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전투 이런 건 아니고 경계 업무만 수행하는 취지다. 뭐 이렇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국방에서 여야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된 사안이에요? 예, 50에서 70대까지 많이 오. 포함이 돼 있는데 예. 제가 그 창립 행사를 갔었는데 정말 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예. 그럼 아직도 뭐 60대, 70대 팔팔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불러만 달라. 예. 이런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일단 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이제 유영원 의원께서 와전됐다라고 하니까 예. 조금 이제 마음은 놓입니다. 사실 이제 후방부대 외곽 경계 같은 임무는 예. 군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외주를 줘서 민간 경호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재입대라든지 아니면 군으로 다시 들어와라 이런 표현 상당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전시회는 이제 후방부대 경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예. 전쟁이 일어난 최전장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보의 핵심은 현역 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훈련시킬 것이냐라고 예. 하는데 과거에 말이죠. 그 유급 지원병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어요. 하도 이제 병역 자원이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 200만 원 정도 병사 월급을 줘버리니까 예. 유급 지원병으로 들어오지 아. 않습니다. 상병부터 한 3년 더 근무하면 200에서 250만 원 예. 주겠다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군 간부 이제 부사관들이요. 예. 아니 아니. 이제 상병에서 그냥 상병에서? 연장 예. 근무하는 건데 그것도 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거는 한 30대 40대 중에 예. 기술 전문군으로서 통신대대나 아니면은 이제 기갑병 이런 쪽에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그러나 5, 60대 되신 분들에게 아무리 열기가 뜨겁다고 해서 후방부대를 군인으로서 임무를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결국 지금도 방금 저 말씀하셨는데 3, 40대 이제 전문적인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결국 이제 보니까 군의 중추를 이루는 거는 부사관, 그러니까 초급 간부들 아니냐. 네. 실제 전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도 보니까 병사 월급 올려서 그러면은 부사관 월급하고 역전이 되면 이거 부사관들이 군을 빨리 떠나고 이러면 오히려 군 전체적으로 사기 저하, 전투력 부족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자, 얼마 전에 한기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상인데 그 장면부터 좀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하사 봉급 봉투에 얼마 찍히는지 아십니까? 200만 원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안 넘습니다. 네. 그럼 소위는 200만 원이 넘습니까? 안 넘죠? 네, 그렇습니다. 안 보셨을 겁니다. 후보자님은 과거에 200만 원 공약을 만든 분이에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최대한 지금 마지막까지 안 들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관님?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나요? 내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부평을 예. 지역구 출신인데요. 예. 그 우리 이제 그 부평을에 예. 공수여단 일부 군인들이 이제 예.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정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받는 거는 188만 원에서 한 195만 원 예, 정도가 실수령액인데 아.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키우고 교육비가 예. 들어가는 거고 우리 사병들은 다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무료고 예. 그래서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꼭 해결해달라 하는 말씀들이 계시고 그로 인해서 지금 초급 간부가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고 예. 아니 이거 더 5년 더 근무해봐야 뭐하냐 하는 그 상대적 박탈감 또 미래 비전이 없다 이런 네.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초급 간부들이 좀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생각이고 이미 예. 저희 당에서도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좀 보죠. 이 민주당에서요, 의원님. 네. 국가안보실의 김태호 1차장 예. 파면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체코 순방 당시에 공식 환영식에서 다른 참석자들은 다 국기에 대한 격려하는데 김태호 차장만 하지 않았다. 예. 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 보면은 아이 그거 우측
전방에 국기를 못 봐가지고 내가 저 김태호 차장의 차렷 제사하고 있었던 거지.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야. 뭐 이런 해명이에요. 그거는 변명도 참 비루한 변명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요.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기 하기식 때 예. 국기가 안 보였을 때 차렷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 일반적인 모든 국민의 의무이고요. 자 지금 이제 화면 나가는데 유튜브로 지금 예. 네모 안에 있는 사람이 김태호 1차장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오른쪽 손을 왼손 가슴에 대고 있는데 김태호 차장은 두리번 하다가 이제 차렷 자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기 하기식 때 예. 6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태극기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제자리에 서서 차렷 자세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의전 실무 편람이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해외 순방 시 어허. 국기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 전주가 울리면 예. 오른손을 들어 왼손 가슴에 예. 손을 얹고 A를 표해야 한다라고 어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주장이 맞다면 예. 대통령이나 안보실장 다 틀린 거예요. 다른 분은 다 국기에 격리하고 있고 그런데 김태호 본인은 좌우를 둘레둘레 보다가 예. 끝까지 안 해요. 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태호 차장이 공직을 1, 2년 한 사람도 아니고 오래 했던 사람인데 일부러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안 했거나 무감각했거나 결국은 네. 국가 공직자로서 특히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예. 김태호 차장이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예, 맞- 이제, 예. 이제 태극기 어디 있나 찾느라고 그랬겠죠. 예. 그런데 이제 못 봤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본인이 실수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김태호 1차장도 아 내가 그건 실수한 겁니다 인정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당에서는 아 뭐 실수인데 그거를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파면까지 해 요거고 이제 야당은 김태호 1차장이 의도적인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어제 저녁에 발표한 자료를 봐도 예. 잘못을 인정한 문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 없습니다. 그래 혹시 예. 적어도 예. 정말 그 국가 안보의 핵심 예. 책임자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해서 예. 송구스럽고 이번에 실수했다. 예.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해야지. 예. 좌우 두리번거리고 제 끝까지 안 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의원님 예. 사실 김태호 1차장이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미운 털이 박힌 저 대통령실 핵심 참모관 맞잖아요. 미운 털은 아니고요. 예. 핵심 참모인데 문제가 많은 핵심 예. 참모죠. 어쨌든 모든 면에서. 예,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태호 1차장을 정리하자 뭐 이런 혹시 정치적인 생각도 좀 의도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정리하자 말자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니, 물론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 그 실 간부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그 탄핵 대상은 아니고요. 예.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바이에서도 예. 격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습범을 그래요?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